안녕하세요. 넥스트 시그널스입니다. 매년 가을만 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꼭 나오잖아요. 마치 계절성 독감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큰 금융위기는 가을에 더 자주 터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기묘하고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 금융시장의 가을 미스터리를 그 구조적인 관점에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54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난주 10월 31일 단 하루 만에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에서 빌려간 돈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레포 시장에서 급하게 돈을 빌린 건데요.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에 뭔가 심상치 않은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뉴스를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또 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얘기 작년 가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작년에도 금융시장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단순하게 예 또는 아니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결코 그냥 우연히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건 금융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이른바 가을 효과라고 불리는 아주 명백한 패턴의 일부거든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873년 금융공황, 1929년 대폭락, 1987년 블랙먼데이, 그리고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역사책에 나오는 굵직한 금융위기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9월과 10월, 바로 이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아주 멀리 수천 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패턴이 현대 월스트리트에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돈의 리듬이라는 건요, 사실 아주 오래된 지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금융의 계절성이 자연의 리듬,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주기에 따라 결정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원인이 인간이 만든 규칙, 바로 금융 규제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인은 바뀌었지만 특정 시기가 되면 돈이 마르는 계절성,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흉년이 들어서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왕이 미샤룸이라는 부채 탕감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흉년이라는 계절적인 충격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이었던 셈이죠.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람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제 고대에서 현대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농업의 리듬에 아주 깊숙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현대적인 의미의 가을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가을철 자금 압박이라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가을에 돈이 꽉 막히는 현상이에요. 매년 가을이 되면 수확한 작물을 옮기고 농부들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돈의 공급이 지금처럼 유연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수요와 딱딱한 공급이 꽝 부딪히면서 매년 가을마다 금융 중심지인 뉴욕이 돈가뭄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1913년에 만들어진 미국 연방준비제도, 바로 연준의 핵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이 고질적인 계절적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기관은 결국 훗날 역사상 가장 큰 금융위기인 대공황을 막지는 못했죠. 자, 이제 드디어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의 가을 효과를 만드는 주범은 더 이상 옥수수나 밀 같은 농작물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가 만든 규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GISIB로 지정된 거대 투자은행들에 대한 규제가 핵심인데요. 바로 이 규제가 새로운 종류의 계절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를 예쁘게 포장하는 건데요. 규제 당국에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니까 시험 직전에 잠깐 몸을 사려서 점수를 잘 받으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대 은행들은 분기말, 특히 연말 실적 보고 직전에 자기들 자산 규모를 일부러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규제 때문에 내야 하는 돈, 즉 자본 비용을 아낄 수 있거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달러 가뭄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GSIB 규제는 분기말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추가 자본을 쌓으라고 요구합니다. 둘째, 은행들은 당연히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기말이 다가오면 대출이나 시장 조성 같은 활동을 줄여서 자산 규모를 축소합니다. 셋째, 바로 이 행동이 금융 시스템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레포 시장의 활동을 위축시켜버립니다. 결국 예측 가능한 달러 유동성 부족, 즉 달러 가뭄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레포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그 충격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레포 실패, 그러니까 레포 거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아주 낮게 유지가 되다가 3분기 말이 포함된 가을부터 연말까지 아주 가파르게 치솟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규제가 만들어낸 예측 가능한 구조적 스트레스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얘기가 도대체 나랑 내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구조적인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의 달러 가뭄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건 미국 밖의 달러 시장, 즉 유로 달러 시장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전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돈 막힘 현상이 결국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흔들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가을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 면이 리스크라면 다른 쪽 면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작은 악재 하나도 유동성 부족과 만나면 큰 충격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 측면에서는요, 이 패턴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관리하고 또 잠재적인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9월에서 12월 사이에는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이건 그냥 갑자기 터지는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미국의 달러 부족은 전 세계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을 효과가 끝나는 연초에는 종종 1월 효과라고 불리는 반등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오늘 우리는 금융위기가 왜 유독 가을에 자주 발생하는지, 그 뿌리가 고대 농업 사회에서부터 현대의 금융 규제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적인 리듬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 리듬을 위험을 피하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